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의 핵심은요, 지금 이 재판부가 과연 공정하냐를 규명해야 됩니다. 너무도 지금 수상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중론인데요. 일단 그 근거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십시오. 다 짜고 치잖아요. 이렇게 이미선 그리고 여기 권순일 대표 변호사로 있는 YK 여기 이제 몸담고 있고요. 이거 자체가 벌써 어떤 카르텔을 형성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선 이 사람도 지금 현재 과거 뭐 여러 가지 어떤 주식 거래 이런 등등 그리고 자녀에게 뭐 정려한 이런 문제들 다 지금 드러나 있죠. 기피 신청을 할 만한 대상이 충분히 됩니다. 이미선 재판관 이 사람도 지금 큰 문제를 안고 있고요. 4월 18일까지 임기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기 이미선 오른쪽에 있는 이 얼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충진 대표 변호사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이 이미선의 남편입니다. 이미선 남편 오충진 변호사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과 같은 로펌에 있고요. 김어준 방송 출연 이 이력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초록은 동색 이런 식이죠. 이 권순일이가 여기 떡하니 버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이들 뒤에는 어떤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관이 된 얼마 전에 문제의 그들의 소굴 같은 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있던 정계선의 남편이 바로 이 사람이죠. 황필규. 이 사람이 김희수가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여기 소속되어 있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이 되겠죠. 여기 소속되어 있고요. 근데 이 김희수는 지금 국회 청구인 측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거기에. 이 전체가 하나의 카르텔이야. 이게 전체가 이건 누가 봐도 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그림들. 자, 이미선의 남편이 여기 이제 법무법인 YK 대표 변호사고 그 대표 변호사 중에 한 명은 실질적인 대표 변호사는 이 사람이겠죠. 권순일 대법관까지 했던 이 사람이고 여기 정계선의 남편이 황필규인데 이 사람 또한 지금 김희수가 지금 국회 측의 대표 변호사인데 이 대표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에 여기서 또 활동을 하는 인간이다.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쪽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니까 기피 신청을 하는 거죠. 진보 성향 연구회 소속이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정계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뭐 이것만 봐도 바로 알겠잖아요. 김희수가 지금 저쪽에 국회 측 변호사의 대표입니다. 이런 사람이 남편이 여기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거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여기는 재척을 해야죠. 기피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이미선, 정계선 그리고 문영배 이 세 사람은 무조건 아웃되어야 됩니다. 재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5명밖에 안 남습니까? 아무튼 뭐 그건 그들의 사정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슈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요게 1월 14일 나갔잖아요. 변론 기일 지정, 수사 기록 증거 채택 등 무더기로 대통령에게 불리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 측에 유리한 뭐 쪽으로 이제 몰아가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죠. 그것 때문에요. 이종배 시의원에게 고발당했습니다. 이미선 같은 경우에는요. 자, 남편 문제 공정성 우려 윤 대통령이 기피 신청 낸 정계선 법원에서도 논란이다. 당연히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은요. 모든 것은 헌법재판소로 다 수렴됐어요. 모든 싸움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뭐 검찰 공수처 뭐 그런 거 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여기입니다. 오로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끝장을 보는데요. 여기서 살아나면 대통령은 다 사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버리면은 뭐 그야말로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 같은데 상상하기 싫습니다. 자, 이 정계선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기피 신청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딱 드러나 있죠. 김희수 이 사람이 대빵으로 있는 여기에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이 정계선의 남편이다. 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이죠. 완전히 법조 카르텔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김일성의 과거 교시가 딴 거 아닙니다. 정말 똑똑한 애들, 걔들은 데모하는데 보내지 말고 공부시켜가지고 정부 이제 사법고시 같은 걸 통해서
국가의 중요 포스트에 이제 박아놔라. 이걸 그 교시를 내렸다라고 옛날부터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섬찟합니다. 소위 이제 김일성 장학생인데요. 자,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법 내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예전부터 파다했습니다. 그 숫자가 1,800명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뭐 그 1,800명 전부 다가 뭐 법관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가기관 요소요소에 박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그것을 한번 국가기관에서 확실하게 한번 정리하고 입증을 해줘야 될 텐데 그걸 하자면 이번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죠. 자, 정계선도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가습기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는요 남편 때문에 이제 기피 신청이 먹혀가지고 재배당한 사례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 자,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이 3인은요 충분히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이걸 갖고 이슈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빨리 선고를 못하게 해야 돼요. 시간을 끄는 좋은 수단은 이런 겁니다. 이걸 갖고 계속해서 이슈 확산시키면은 저들도 깝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속전속결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여론 지지율도 신경 써야 되지, 언론 뭐 비판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지,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펼칠 수 있는 최대의 소위 이제 공격 카드는 이겁니다. 기피 신청 이게 최강이에요. 근데 기피 신청이 그냥 덮어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기피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충분히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자면은요, 언론과 함께 유튜버, 뭐 우파 유튜버 등등이 나서서 이슈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저들은 이런 문제가 있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카르텔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확산을 시켜야 됩니다. 이슈 파이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윤 대통령 측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포함 4건의 이의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것뿐이고요. 현재 이것뿐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미선, 문형배, 정계선 이들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다 뭐 이런 식이죠. 자, 그걸 갖고 그쪽에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재판관들의 구성을 다소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 되면 대박이고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안 되더라도 시간을 끌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충분히 상황이 뒤집어지고 변합니다. 부정선거 이슈가 지금 불이 붙었어요. 2030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야말로. 자, 이제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되느냐, 풀려나느냐 이제 기로에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 있잖아요. 지금 사실상 자 25일 자정을 기해서 끝났다라고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강하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 검찰이나 이쪽에서는 27일 자정까지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런 어떤 논란이 있는데 최종 결정을 검찰총장이 한다 그러네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검사장 회의를 이제 개최했었죠. 약 3시간 가까이 이제 회의를 하고 결론은 총장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느냐, 이 상태에서 기소해버리면 대통령 못 나와요. 2달간 잡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렇게 된다고요. 새롭게 이제 구속이 이제 이렇게 연장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후에 또 구속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석방이 되게 되면은 불구속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뭐 재수사 같은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수사가 워낙 개판이고 그냥 카더라 신문 쪼가리를 모아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이죠. 그것을 제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내란이 아닌데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정도가 아닌데라고 판단하게 되면요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조건 석방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석방되지 못하면은 상황이 또 이제 꼬일 수가 있겠죠. 자, 구속 기한 25일 자정에 만료된다. 대통령 석방하라. 뭐 이런 요구를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대통령 측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제일 지금 강한 카드는 부정선거 이슈와 함께 저 재판부에 대해서 특정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된다라고 보고요. 자, 대통령이 이제 속히 풀려나기를 이제 희망하고요. 당연히 또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요, 사실 라인으로 보면 완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단에 들어가 있던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죠. 기획통의 이제 대표적 인물인데 잘 하겠죠. 판단 잘 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일단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이라든가 대통령이 지금 억울하게 오히려 지금 체포당했다.
구속 자체도 불법이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놀랍게도 그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돌연 그 반대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대통령 측 이제 이 변호인단에서도요 내란죄로 걸어놓은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저들도 대통령이나 이쪽에 이제 겸 관련자들을 내란 혐의로 지금 몰았지만 반대도 지금 가능한 거예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반대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공수가 이제 뒤집히는 거지.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가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희망적인 생각도 해볼 수는 있는 겁니다. 제대로만 수사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지금 오히려 불법한 재판 혹은 불법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거를 제대로 된 올곧은 어떤 검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공수처가 월권 불법을 저질렀다. 권한도 없었다. 원래 이거는 내란죄는 경찰이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과정에서 모든 게 불법이에요. 모든 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전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는 체포하러 들어갈 때부터 그거 뭐 서류 조작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어떤 뭐랄까 형식적 어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냥 뚝딱뚝딱 하고 들어가 버렸다고요. 그런 모든 것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오히려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 중앙지검에서 결국에는 칼자루를 잡을 것으로 보는데요. 저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내란죄의 속성이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이재명을 비롯한 저들 혹은 수사기관들, 뭐 경찰, 뭐 공수처, 뭐 등등 해서 말이죠. 검찰 일부 이들이 오히려 내란죄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수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유동적인데 모든 것은 여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론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 여론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부정선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비위 사실 계속해서 폭로하고 그런 것을 이슈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민심을 이쪽으로 확 이렇게 끌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기적이 저는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냥 순진하게 재판 받겠다고 헌법재판소 뭐 인용이다, 뭐 기각이다, 그거 결정 기다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자, 아무튼요, 대통령이 빨리 속히 석방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